예, 변화의 모습이 보인다, 아니다. 북한 김정은 제1비서의 신년사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올 한해 대북 관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정용태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탈북인 출신 1호 박사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선 어제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 제1비서의 모습을 좀 우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난 김정일 사망 2주기 추모식에서는 좀 이렇게 태도도 좀 이렇게 좀 약간 삐딱했었고, 눈썹도 이렇게 좀 논란이 되고 했었는데 말이죠. 네. 신년사에서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좀 말씀을 좀 하고 잠시 후에 들어보죠. 물론 아직까지 그 신년사에서도 상당히 그 연출되고 있다는 그 감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네. 그렇지만 작년에 소위 첫 해의 그 신년사 했을 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톤 자체도 그 김일성 옛날 수령 때 나름대로 했던 그런 톤을 아주 좀 굵게 그러면서도 뭔가 좀 끊어지게 이래 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그 연출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젊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탤런트들도 첫 번째 몇 번째 이래 할 때는 굉장히 서툴듯이 역시 그런 모습은 지속적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이게 어색한 부분은 좀 상당히 어색하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읽을 때도 보면은 건들건들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쭉 깔아서 이래 하지를 못하고 좀 뭔가 끊어진다든가 뭐 이런 것도 봤을 때 김일성과의 어떤 그런 무게감 이런 건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화면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냥 일반 자료화면 덮고서 이제 소리만 나오는 이런 방식을 취했어요. 그건 어떤 걸 노린 겁니까? 글쎄, 저게 아마 이제 프롬프트를 처음에 살짝 보다가 그 시간이 지나선 전부 그 집무실 화면만 비쳤단 말이죠. 제가 볼 때 이렇게 풀 영상을 보여줄 수 없는 것은 이제 정 박사님도 설명하셨지만 지금 김정은이 그 12월 10일 장성택을 처형한 이후에 얼굴 3번을 바꿨습니다. 장성택 처형 직후엔 파한 대소하다가 또 추모대회 때는 벌레 씹은 얼굴 하다가 이번에 이제 김일성처럼 근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풀 영상을 보여줄 경우 이 할아버지 김일성의 목소리와 그걸 연출해내야 되는데 그 한 27분을 그걸 보여주면 뭐 김일성 할아버지 같다, 김정은으로 돌아왔다. 아마 모든 게 뭔가 제스처와 이런 면에서 미스테이크가 많이 발견되니까 그걸 보여주지 않고 앞만 살짝 보여주고 나머지는 당 그 집무실을 보여줌으로써 거기서 오히려 어떤 권위를 이렇게 유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신년사를 직접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들어보죠. 친애하는 동지들, 사랑하는 인민군 장병들과 전체 인민들, 동포 형제 여러분, 우리는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진군길에 뚜렷한 자국을 아로새긴 2013년을 보내고 앞날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 자부심에 넘쳐 새해 2014년을 맞이합니다. 우리 당은 지난해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의 벅찬 시기에 당 안에 배겨있던 종파 오물을 제거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 당이 적중한 시기에 정확한 결심으로 반당 반혁명 종파 일당을 적발숙청함으로써 당과 혁명 대우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우리 일심 단결이 100배로 강화되었습니다. 북남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백해무익한 비방 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 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정용태 연구위원님께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대목이 어떤 겁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당이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실은 김정일 시대만 하더라도 군을 앞세워서 소위 성군 정치 이런 것을 소위 군대를 앞세워서 정치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김정은 들어와서는 오히려 이제 사회주의 체제의 본래의 모습인 이런 당을 중심으로 이 정권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적인 제도를 통해 가지고 조직을 통해서 사상적으로 일단 안정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가장 그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네네. 예. 그 내용이 보면은 작년 경우에 이래 보면 특히 군사 부문에 있어서요. 군사 부문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뭐 국방력 건설이라든가 이런 그 관련된 이게 많았다고 본다면은 네. 그 국방력 건설에 있어서도 원래의 경우에는 뭐 단순히 예를 들어서 첨단 어쩌고 하면서 국방력 건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주 짧게 나오면서 네. 그 대신 대부분을 어디다 하려 했느냐. 군대의 정치적인 그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사상 교육이라든가 예. 이런 것을 그 단속하는 그것을 다 할애를 했다는 거죠. 자, 예. 군대뿐만 아니고 경제 부문도 그렇고 일반 사회단체 부문도 그렇고 네. 다 이것이 집중돼 왔다 이래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 그렇다면은 전체적인 어떤 특성 중에는 결국은 70년대식 사회주의 체제로의 회귀다. 이렇게 이게 가장 그 큰 그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70년대 시기라 그러면 뭐 어떤 그야말로 이제 김일성 시대에 있어서 예. 북한에 있어서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 뭐 나름대로 그 혁명을 했다고 하면서 예. 이런 그 집단 지도 체제와 같은 또 집단 지도의 어떤 그런 그 혁명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인민들을 동원하고 자생적인 어떤 그런 것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그런 집단적인 행위를 통해서 뭐 경제력 건설도 하고 예. 인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아마 그런 형태를 찾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예. 또 특히 이제 농업 부분도 강조를 했었는데요. 안 소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나요? 네, 바로 그 농업 부문이 이제 주공전선이 되어야 한다. 예. 이렇게 말하면서 올해가 이제 사회주의 농촌 태제에 관한 그 태제가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1964년에 그 김일성에 의해서 사회주의 농촌 태제가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로 회귀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북한의 60년대 경제 성장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최고의 그 비율로 높았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은 아버지를 외모로서도 형상하고 싶지만 아버지가 이끌던 60년대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미 2010년을 넘어선 시점에서 50년 전에 그런 농촌 제도를 되살릴 수 있는가? 그렇게 되려면 우선 내각이 경제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각 책임제가 돼야 하는데 과연 현재 북한의 구조에서 볼 때 군이 중심이 되고 모든 농촌 기반 시설, 비료, 농기계, 노동력 이런 것이 고갈된 상태에서 50년 전으로 돌아가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뭔가 농촌에서 새로운 혁신, 개혁, 6.28 조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공연불에 불과하고 제가 또 하나 그 특징적으로 느낀 것은 북한이 이제 그 비방 중상을 중단하자 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사상 문화전에서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항복을 선언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한류 문화가 북한을 지배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 북한 사람들의 정신력을 붙잡을 어떤 사상 무기도 떨어지고 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서로 이제 이것을 중단해서 오히려 우리 심리전이나 이런 것을 발을 묶어놓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경쟁해보자. 뭐 이런 그 순진한 제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상 문화전을 이제 포기하고 사실상 이제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다. 비방 중상을 이제 끝낼 때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 예, 같은 그 포인트는 생각이십니까? 역시 예. 우리 탈북자 1호 박사님답습니다. 네. 예, 제가 생각하긴데. 예. 이번에 그 남북한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데를 우리 너무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개선의 그 핵심적인 건 뭐냐. 예. 이제까지 북한이 우리 당국에서 하는 어떤 그 비방 중상 이런 식으로 뭔가 매도하는 형태로 해서 이걸 중단하자 하는 좀 상당히 그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례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럼 그것은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 정부 들어서 뿐만 아니고 그 MB 정부부터 들어와서 상당히 나름대로 그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으로서는 이걸 강경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이것과 동시에 우리 사회 내에서 이제까지 그 북한의 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예. 이게 단순히 우리 한국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뉴스라든가 이런 그 방송이라든가 이것이 북한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그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 될 수가 네.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에 있어서 그럼 뭘 할 것이냐, 무슨 네. 대화를 할 것이냐 하는 걸로 봤을 때 아마 이 비방 중상과 관련된
나름대로 이 정치적 대화 이런 것을 요구해올 가능성도 있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추가로 뭐 북한 스스로도 지금 우리에게 그 비방 중상을 뭐 최근까지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대통령한테도 그게 뭐 이제 괴뢰 해당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이례적인 앞으로 이제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건 아마 그 북한이 굉장히 먼저 보기가 이제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는 본래 남이 하는 것은 크게 보이고 자기가 하는 것은 전혀 안 보이듯이 예. 자기들 하는 건 아마 정의를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쪽에서 하는 것을 이게 발목을 좀 이래 묶어버리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했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뭐냐? 예. 지난번에 소위 이제 북한이 우리 그 이제 DMZ 주변에서 그 대북 방송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이게 왜냐하면 대북 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체제에 미치는 부정영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 없애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남북한 군사회담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 정부 당국이 그때는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이것을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이러한 방송시설, 대북 방송시설 사실 다 없앴습니다. 네. 다 없애. 그렇기 때문에 대북 심리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기구들이 없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예. 북한은 사실은 이걸 가지고 굉장히 쾌거를 이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바로 요새 우리 뭐 종편이라든가 이런 그 방송 매체들이 많이 그 발달돼서 그런인지 예. 이 북한의 실체에 대해서 북한 자기들은 싫겠죠. 그러나 현실을 우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세계에 알리는 그거니까 이런 것들이 북한에 그대로 상당히 많이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뭔가 이것을 좀 더 중단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전파되는 경로는 주로 어떤 것들이 됩니까? 지금 뭐 저 확성기 같은 것도 지금 없고 그런데 말이죠. 네, 이게 이제 북한 주민들 사이에 우리 문화라든지 뭐 한류 이런 것들이 주로 어떤 방법으로 많이 전파가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는 이제 과거는 이제 정 박사님 말씀대로 70년대까지는 서로 확성기 방송하니까 예. 휴전선 군인들을 중계탑으로 해서 후방으로 전파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국경을 통해서 무슨 뭐 CD도 들어가고 USB도 들어가고 성경도 들어가고 국경을 통해서 주로 이제 북한에 전파가 되면서 또 여기에서 가장 그 전파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노동당 엘리트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잡아서 어떻게 뭐 작년에 한 7, 80명 총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도 실제로 평양에 있는 고위 엘리트 자녀들이 중심이 돼서 이걸 전파시키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도 이 전파를 막는 어떤 물리적인 방법은 이전 원천이 고갈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 신년사에서 중요하게 비방 중상 좀 제발 하지 말자 이렇게 예. 하소연하는 식으로 아마 호소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제 그 신년사의 그 뭐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기는 이제 뭐 저 대화 국면으로 이제 그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이제 보였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크게 이제 보도도 하고 했습니다만 작년에도 뭐 신년사에서도 네. 비슷한 언급이 있었다면서요. 그러고 나서 뭐 금강산 관광도 이제 잘 안 됐고 뭐 개성공단은 이제 폐쇄됐다가 이제 어렵사리 다시 열리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될까요? 예, 우리가 남북한 관계 개선, 거기에 초점을 너무 두고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새로운 같이 보이는데요. 북한이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자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그 해마다 반복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특히 지난 MB 정부 때는 초창기부터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하자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그게 좀 더 나가가지고 교류 협력보다도 구체화된 상태에서 요구하기도 사실 예. 했죠. 그런 가운데서도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연평도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행한 것을 우리가 상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남북한 관계 개선의 의미를 두려고 한다면은 그게 뭔가 새로운 것을 우리 발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은 앞부분에 없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일단 북한이 우리 조선과 남조선과 그리고 또 미국이 이 핵을 사용을 해서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은 한반도에는 핵전쟁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예. 핵전쟁을 면치 못한다면 자기들은 핵에는 핵으로 맞받아칠 수 있을 그런 우리가 위력한 핵무력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까불지 말라. 자신감을 하는 오히려 그런 것을 표출한 거군요.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얘기했다면 그러나 네. 우리 정부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북한이 핵무장력 자체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보다 더 적극적인 남북한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내용이기도 하죠. 네네. 자, 그렇다면은 그 전제되지 않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말했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남북한 관계 개선 내용에 있어서도 그냥 우리가 진짜 기능적으로 교류 협력을 강조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느냐 하면 정치적인 관계 개선, 이게 강합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 남북한 관계 개선도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관계 개선입니다. 민족의 관계. 그래서 민족끼리 비방중상하지 말자고 하면서 우리끼리 정신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끼리 정신은 바로 뭐냐? 외세 배격. 즉, 미국을 배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이러한 어떤 정치적 형태, 소위 통일전선 차원의 남북한 관계 개선, 이 내용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 개선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한 관계 개선의 개념하고 북한이 말하는 남북한 관계 개선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미국을 배제하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셨는데 미국에 대해서도 사실 미국 그 핵 재난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미국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놨거든요. 네. 그럼 핵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그 북한 움직임은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있을까요? 글쎄, 이제 우리 정 박사님은 약간 그 신중론을 펼쳤는데, 네. 저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좀 적극론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아. 적극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 미국에 대해서도 이번에 미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미국이라는 톤 다운을 약간 한 거 보면 뭔가 관계 개선 의지를 필요한 것 같은데, 이 4차 핵실험은 우리가 이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작년에도 10년사하고 한 달 만에 3차 핵실험을 그랬죠. 했으니까. 예. 그러나 그때 환경과 지금 환경은 또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이 그렇게 비핵화 의지가 강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만약에 김정은이 다시 4차 핵실험을 한 달 후에 한다 지금으로부터 그러면 북한은 이제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저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베이징에 가서 시진핑과 악수하면서 지금 세계 무대로 나가려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할까 하는 네. 그런 우리가 생각도 해봐야 되고 어쨌든 이번에도 이제 그 남북관계 개선을 북한이 많이 강조하면서 과거를 묻지 않고 이것은 이제 7.4 남북공동성명 때 쓰던 용어와 똑같은 겁니다. 과거를 묻지 않고 잘해보자 이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 것이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북한에 공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 뭐 공동선언 14안이 6.15는 이렇게 명시하지 않았지만 공동선언을 똑같은 걸 하자는 뜻은 결국 3차 정상회담을 하자는 그런 꼴을 우리한테 넘긴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번 기회에 뭐 아직 북한의 뭐 진정성은 우리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네. 좀 남북관계 개선에서는 이제 우리 한반도 전략적 레버리지는 대한민국이 거의 다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나갈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두 분의 약간 톤이 조금 예. 다른데 앞으로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 어제 신년사에 보면은 뭐 종파 오물을 제거했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도 있었고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좀 유일 영도 체제가 좀 이제 상당히 좀 안정화 국면에 들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집권 3년 차인데 말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분적으로만 해소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이런 거 왜냐하면 장성택 소위 고모 아닙니까? 고모부 아닙니까? 예. 고모부의 처형 사실을 밝힐 정도가 된다면은 이 종파라든가 반당 혁명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은 그만큼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을 이제 나름대로 앞으로 강하게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하게 이러한 사실 비록 고모부의 처형 사실이지만 강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김정은 체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름대로 뭐 유일 영도 체계를 순조롭게 잘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내면적인 것은 굉장히 취약하다. 예. 첫째 이제 형태상으로는 뭐 70년대 김일성 수령이 있을 때처럼 어떤 돌아가고자 하나 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 당시로는 굉장히 북한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상황이라든가 국제적인 상황이 예. 호조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완전히 막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김정은은 사실은 김일성 밑에 김정일과 같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는 예. 나름대로 워낙 어리니까 자기 아들 그렇죠. 만들려고 예. 하면 한참 기다려야 되겠죠. 예. 자, 그런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권력을 가장 신뢰 있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후원 세력도 사실 없는 상황이다. 예. 이렇게 봤을 때는 김정은 체제는 상당히 취약한 측면이 있다. 거기에서 이제 고모 김경희까지
갑자기 유고가 된다면은 네. 상당히 나름대로 급변 사태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 없어 보이지만 굳건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거기에는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지금 뭐 김경리도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퇴진시키지 않았는가. 건강을 빌미로 말이죠. 이렇게 보이고 그 외 뭐 대장급, 상장급 몇이 또 처용됐다 이런 소리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김정은은 자기의 정치적 스승인 장성택을 제거했기 때문에 현재 스승이 없는 이런 상태고 또 그것은 유일영도 체계와 다원주의가 충돌한 최초의 북한 정변이고 이제 또 다시 충돌한다면 역시 총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원주의는 이 발악에 충돌했기 때문에 여지없이 분쇄됐지만 만약에 총대와 충돌한다면 저러한 청소한 김정은 체제가 과연 롱런할 수 있겠느냐. 이제 올해 물론 김정은은 4가지 최고 권력 중에 현재 최고사령관, 당군사위원장만 가지고 있고 당비서나 국방위원장 일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일자를 아마 올해 딱지를 띄우는 해로 갈지 그걸 완벽하게 떼버리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3대 세습이 안정된 거고 그걸 못 떼고 올해를 넘기면 역시 저 사람은 아직도 불충분한 그런 리더십에 올라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떼는 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당 정치국이나 국방위원회나 이런 데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만 김정은의 반대 세력이 없이 예. 뭐 애초에 떼고 싶었겠지만 이제 어떤 충녀 사상이나 이 유훈 통치 때문에 못 뗐는데 올해 아마 당 대표자 회의나 10월쯤에 당 대표자 회의나 또 제7차 당 대회나 이런 거 열린다면은 뭐 일자는 과감하게 떼버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이 김정은 집권제 3년 차에 이제 올해 접어들게 되는데 말이죠. 올 한해 좀 발전적인 남북 관계라고 할까요? 여전히 뭐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면 이제 불확실하고 뭐 어찌 보면 좀 유동성도 상당히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전적인 남북 관계를 좀 예,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을 보면은 거의 이해가 될 겁니다. 북한은 소위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이것이 있다고 해가 또 남북 간 관계 개선에 대화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남북한 대화가 있다고 해서 그런 군사적 도발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상황은 통하지 않습니다. 네네. 항상 북한은 이 두 가지 수단을 병행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예. 원래 역시도 대화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으면서 예. 도발 가능성도 상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양측에 다 준비를 해야 된다. 대화에 대한 어떤 준비, 그 다음에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한 준비, 이런 것을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사실 있죠. 도발의 예. 형태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도발의 한다면- 형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평도 군사 도발이라든가 서해에서의 어떤 직접적인 도발, 이런 것보다는 네. 원래는 한 단계 좀 뛰어넘어서 이제까지 북한이 로켓 발사, 소위 네. 미사일 시험 발사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핵실험을 하는, 그거 몇 달 상간에 이제 이런 것을 하도록 그런 패턴을 유지해 왔는데, 네. 이제는 미사일 시험 발사라든가, 소위 로켓 발사, 핵실험은 이제 그렇게 위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자꾸 이게 횟수가 이제 되풀이 되니까, 네. 그러면 한 단계는 더 뭐냐. 이제는 미사일의 첨단화, 경량화, 이런 것을 시켰다고 해서, 핵을 탑재한 미사일 시험 발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겠느냐. 예. 그렇다고 해서 진짜 핵을 실어서 무슨 미사일을 날린다. 이런 것보다는 핵을 탑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정교한 그런 미사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선전하는 것이 이제는 북한은 네. 명실상부하게 미국과도 핵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소위 핵 무장력을 갖고 있다. 자,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의 자위력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시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다면은 우리한테도 굉장한 큰 위험스러운 어떤 그런 인식을 심을 수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북한을 보는 인식을 상당히 또 높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사실 생긴다는 거죠. 예. 사실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찬일 수석님께서는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나가야 될까요?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부가 이제 북한은 우리 정부와 모든 면에서 비교해 볼 때 비교 대상이 아니죠. 북한은 이제 무력 통일을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의지가 많은 대신 능력이 전무하고 우리는 평화 통일이지만 의지가 없는 대신 또 능력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능력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의지를 키워나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북한의 뭐 산업 인프라라든지 북한이 지금 또 경제 개발 뭐 특구 이런 데 상당히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걸 우리가 좀 선점해 나가는 이런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결국 중국이 경제적 침투가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 뭐 2014년 21세기 초반에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좀 주도해 나가지 않으면은 북한이 오히려 이제 경제 개발 쪽으로 개발 독재를 실시한다면은 남북 관계가 5년 10년 안에 역전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그 출발점이 201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올 한해 대북 관계, 남북 관계를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정영태 선임연구위원, 탈북인 출신 1호 박사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